저녁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백사장을 스치며 지나갔고 파도 소리가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해변 한쪽에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작은 기타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진이었어요. 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 순간 정장 차림의 한 노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70세의 강민호였어요. 한국 최대 유통업체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30년 전 자신이 어린 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민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30년 전 딸 수연이 23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음악 교사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그날 밤. 아버지 정우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냐? 그날의 격렬한 다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집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 그 이후로 민호는 딸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15년이 넘었고 이제 그에게는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진이의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소녀의 모자에 넣었어요. 아저씨 너무 많은데요? 소진이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 노래가 정말 아름다웠단다. 그 값어치는 충분해. 감사해요. 제 이름은 소진이에요. 소진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소진이가 기타 케이스와 작은 스피커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진이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이 소녀가 정말 자신의 외손녀일까요? 해변 근처에 바다의 선율이라는 아담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차양과 작은 테라스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소진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몇 걸음 뒤에서 머뭇거리다 카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카페 안쪽 작은 무대에서 중년 여성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쓰다듬듯 움직일 때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민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53세가 되었을 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까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30년 전 떠났던 딸 수연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았어요. 기타를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의심하며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고 수연이 나왔어요. 그녀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어요. 3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죠. 수연은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냉담함으로 바뀌었어요. 왜 오셨어요? 나 그냥 여행을 왔다가. 민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준비된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3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딸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다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소진이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소진이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어제 그 자장가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 소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해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그 노래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린 수연이 침대에 누워 자신의 노래를 듣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할아버지는 어떤 자장가를 좋아하세요?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소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요? 저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랑 안 좋게 헤어져서 본 적이 없어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괴로웠어요. 그럼 내 엄마는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셨대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부르는 그 노래 정말 아름답구나. 소진이의 공연이 끝나고 민호는 그녀를 카페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이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죠. 아직 안 가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이요. 1시간쯤 지나자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천천히 민호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연아,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30년이 지나서요? 왜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없다. 내 교만과 고집이 너와 내 가족을 상처 입혔어.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수연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그 음악가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젠가 화해하기를 바랐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소진이는 내 손녀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의 유일한 손녀예요. 소진이에겐 아직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상처받을까 봐서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수연아,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진이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항상 질문했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만날 수 없어요? 라고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반짝이었습니다. 소진이에게 내가 누군지 말해도 될까?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올게. 매일 올게, 수연아. 이번엔 약속할게.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해운대에 와서 소진이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과 회의실 대신 부산의 해변과 작은 카페가 그의 세계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민호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연이 처음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게는 시간밖에 없단다.
오늘 저녁 식사 우리 집에서 하시겠어요? 소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작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수연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문이 열리고 소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달려와 민호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그 포옹이 30년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아요?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단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저녁 식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어요. 소진이가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서울은 어떤 곳인지, 회사는 무엇을 하는지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죠. 식사 후 소진이는 자신의 방에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사진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넘겼어요. 자신이 놓친 12년의 시간이 페이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진이의 첫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첫 공연 무대. 모든 순간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건 아빠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가 하늘 날아가기 한 달 전이에요. 소진이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남편이자 소진이의 아버지였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 같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났더라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진이가 잠들고 수연과 민호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정우는 정말 음악을 사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었죠. 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민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돈과 지위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을 때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우는 항상 언젠가 아버지가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소진이를 위해, 그리고 정우가 원했던 대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서울 본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장기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넘게 회사를 비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회의는 연기에, 개인적인 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해. 하지만 회장님,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평생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진아, 민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내일 학교에서 음악 발표회가 있다고 했지? 네. 할아버지도 와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꼭 갈게. 약속할게.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 회사 일을 처리한 후 발표회 시간에 맞춰 부산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민호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은 딸에게 상속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민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서둘러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차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1시간가량 지연될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는 초조해졌어요. 이대로라면 소진이의 발표회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제발 시간에 맞춰 도착하게 해주세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후 7시 10분 민호는 가까스로 학교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발표회는 시작되었고 무대 위에서는 한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죠. 수연이 그를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소진이 차례는 아니에요. 3명 후에 무대에 올 거예요. 2번의 공연이 더 지나고 사회자가 소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소진이는 교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소진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있었던 노래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제가 다시 편곡했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노래는 최근에 제 인생에 나타나신 소중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소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지만 소진이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민호는 무대 위에 손녀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어린 수연이 잠들던 모습,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이 순간 소진이의 노래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진이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소진이가 무대 위에서 외쳤어요. 그 한마디에 민호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소진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제 노래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어, 소진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연이 다가와 세 사람은 함께 포옹했습니다. 완벽한 30년 만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서울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소진이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럴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걸 놓쳤으니까 이제부터는 함께 보내고 싶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서울의 큰 저택을 팔고 해운대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샀어요. 회사의 대부분 지분을 수연에게 상속하고 자신은 고문으로만 남았습니다. 이제 민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연과 소진이가 깨어나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소진이가 학교에 간 후에는 수연의 카페를 돕거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수연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죠.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민호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진이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여전히 해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수연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0년의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죠. 아버지 행복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때 소진이가 노래를 마치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어땠어요? 완벽했어, 우리 소진이.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상처를 넘어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소진이가 물었습니다. 그 자장가 오늘 밤에도 불러주실 거죠? 민호는 소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매일 밤 불러줄게. 그날 밤 민호는 소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민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소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연이 아버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그들의 집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소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음악을 사랑했어요. 수연의 카페는 지역에서 유명한 가족 카페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고마워 소진아. 그리고 고마워 정우야. 하늘나라에 있을 사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소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면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괜찮다, 소진아. 할아버지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큰 회사 회장님이셨는데? 민호는 손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소진아, 할아버지가 회장일 때는 정말 외로웠단다.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돈과 권력만 있고 사랑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매일이 행복해. 수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어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요? 나도야, 수연아. 비록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소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특별한 노래로요. 그리고 소진이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자장가는 이제 그들 가족의 영원한 노래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딸로 이어지는 사랑의 멜로디였습니다. 민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가득한 눈물이었어요. 해운대의 파도는 여전히 백사장에 부딪히며 영원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사랑은 때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용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